한 달 202시간. 남들보다 한 달에 꼬박 일주일을 더 회사에 보낸 셈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회사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쓰는 건 낭비라는 이야기를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맞나?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그 고민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조용한 퇴사를 선택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내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쓰는 것. 이 선택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두 번의 이직과 부업 성공 사례를 만들어 오며 제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상태로 이 선택이 오래 가면 이건 내 에너지를 지켜주는 전략이 아니라 내 몸값과 이직 성공률을 깎아먹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꼰대 소리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아껴서 인생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직의 기회를 놓치고 부업으로 자립할 근력마저 잃어버리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조용한 퇴사가 위험한지, 그리고 회사를 내 성장을 위한 실험실로 활용해서 경쟁력과 부업의 기초 체력을 동시에 만드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회사에 잠식되지 않고 내 지분을 챙겨 나오는 법,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한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내 성장이 멈춰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질수록 자연스럽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차라리 노력 자체를 줄이자.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보호 반응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기대를 끊는 선택입니다. 회사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순간부터 회사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쌓으려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축적 없이 길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조용한 퇴사가 위험해지는 순간은 딱 하나인데요. 회사를 멀리하는 선택과 함께 내 실력을 키울 기회까지 같이 멀어질 때입니다. 회사에 마음을 닫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문제는 그 상태가 길어지면서 학습도 멈추고 도전도 줄고 설명할 수 있는 경험도 쌓이지 않을 때 그때부터 조용한 퇴사는 나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줄이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회사에서 희망퇴직이 진행되는 걸 바로 옆에서 봤는데요. 그때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봤습니다. 어떤 분은 다음 선택지를 찾지 못한 채 퇴사를 했고 회사를 나온 이후 사실상 커리어가 단절되셨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였는데요. 희망퇴직 공지가 나오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청하셨고 거의 공백 없이 바로 환승이직을 하셨습니다. 같은 회사 비슷한 연차셨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희망퇴직이 사람을 가른 게 아니라 그전까지 쌓아온 선택지가 사람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겪으면서 저는 회사 생활의 동기를 이렇게 정의하게 됐습니다. 회사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 첫 번째, 부정적 동기, 두 번째, 긍정적 동기. 첫 번째, 부정적 동기인데요. 이상한 상사가 위로 왔을 때 또는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 희망퇴직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당하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 동기. 동시에 긍정적 동기도 필요한데요.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 전문성을 쌓고 싶은 욕구, 연봉과 선택지를 넓히고 싶은 욕망. 여기서 부정적 동기는 나를 지키고 긍정적 동기는 나를 앞으로 보냅니다. 둘 다 필요한 동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회사가 나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제가 202시간씩 일하면서도 회사에 잠식당하지 않았던 비밀 질문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 생활에서 이 질문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노력은 나중에 영원히 될 매몰 비용일까? 아니면 밖에서도 통하는 금괴가 될까? 문제 정의 능력, AI, 코드 같은 툴, 직무 전문성 같은 예시가 있겠네요. 중요한 건 이 질문에 스스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찾은 가장 현실적인 답이 바로 업무의 1%의 주체성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제 스스로에게도 실제로 남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 회사에서 주체적으로 관여했던 프로젝트들은 나중에 이직을 할 때 전부 핵심 셀링 포인트가 됐고 질문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단순히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고 이 구조로 풀었고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몇 번의 뎁스 있는 질문에서 무너지기 마련인데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이끌어 나갔다면 그 프로젝트는 자신에게 매우 강력한 강점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탑다운 회사에서 개인이 뭘 어떻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은 주어지지만 그 안에 구현은 충분히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제가 신입 때 매주 경쟁사 동향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되 대신 크롤링을 만들었습니다. 조사 시간은 줄었고 업무 효율은 올라갔고 그리고 크롤링의 원리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업을 할 때 예상 매출 조사, 데이터 수집에 기반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내 방식으로 구현하면서 내 지식으로 환전한 경험입니다. 설령 부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경험은 남습니다. 일을 볼 때마다 이걸 더 효율화할 수 없을까? 자동으로 구조를 떠올리는 하나의 툴이 됩니다. 이게 1%의 주체성을 늘렸을 때 남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오래 갑니다. 이렇게 쌓인 1%는 위기가 오면 희망퇴직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평소에는 이직과 부업, 일하는 방식 전부의 레버리지가 됩니다. 저는 회사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A. 남을 위한 시간. 이것은 회사의 목표, 조직의 성과,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B. 나를 위한 시간. 내 성장, 내 커리어, 내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A와 B가 완전히 분리돼 있고 그 사이에 교집합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때 생깁니다. 이 두 개의 교집합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때 회사 생활은 고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잡는 목표는 1%라도 만들어 보는 것. 이 일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남길 수 있는 건 뭘까? 회사의 과제 안에서 나를 위한 1%의 지분을 만들고 회사의 성과와 내 커리어의 교집합을 함께 커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A 안에서 B를 조금씩 섞기 시작하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회사는 나를 소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 지분을 쌓는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이렇게 봅니다. 회사는 월급만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내 업적을 실험해보는 연구소이고 내 능력을 단련하는 훈련장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말 잘 듣고 문제없이 착하게 다니는 게 목표라면 회사는 언젠가 나를 버거워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40이든 50이든 언젠가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라는 공간은 그날을 대비해 미리 연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회사 밖에서도 설명 가능한, 생존 가능한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는 곳.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단순히 내 시간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 곳으로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회사를 내 실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곳, 내가 직업인으로 살아남을 능력을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씁니다. 회사에 먹히는 쪽이 아니라 회사에서 주어진 과제와 자원을 재료로 삼아 대학원생처럼 내 논문을 쓰는 쪽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회사를 다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회사에 먹히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버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구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쓰는 시간이 그냥 회사에만 남지 않고 자동으로 내 업적, 내 설명, 내 선택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상태. 그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인생을 잠식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 업적을 실험하는 연구소, 내 능력을 기르는 훈련장으로 정의합니다. 주어진 회사 업무를 진행을 할 텐데요. 다만 그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이 경험을 어떻게 내 언어로 남길지, 이 1%의 주체성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1%씩 내 지분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적어도 이 회사 말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완전히 막혀있지 않다는 감각, 이 감각이 회사에 잠식되지 않게 해줍니다. 버티게 해주고 다음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조용한 퇴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인데요. 다만 아무 준비 없이 그 상태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먹히지 마세요.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회사를 당신의 성장 도구로 이용하세요. 오늘부터 해보면 됩니다. 업무 안에서 이건 내가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 그 1%가 쌓이면 회사는 당신을 잠식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회사에서 시도해볼 건 무엇인가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회사에 먹히지 않고 회사를 발판 삼아 나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